우주 진화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지금 이제 과학책에서는 빅뱅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45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늘,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한 목적도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융합과학 교과서라고 합니다. 2010년까지는 과학책이 이런 챕터 제목으로 있었어요. 과학 탐구,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환경. 물론 진화론 가르쳤지만 진화라고 하는 챕터가 없었어요. 제목이. 그런데 지금 2011년 이후에 새 과학 교과서를 융합과학 교과서를 하는데, 자, 어떻게 장이 배열이 된지 아시겠어요? 1장이 우주의 기원과 진화, 2장이 태양계와 지구의 진화로 갑니다. 3장에 가면 생명 진화로 갑니다. 그래서 화학 진화, 생물 진화, 인류 진화를 다룹니다. 자, 이 교과서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아시겠죠? 결론은 뭐냐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 뒤 입자가 만들어지고 태양계와 지구가 생기며 그 지구에서 생명의 탄생과 진화를 거쳐 오늘날 인간이 살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흐름에 뭐로 풀어냈다고요? 스토리텔링 방식. 뭔 얘기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과학계에서 계속 논쟁이 되는 주제예요. 자, 그런데 학생 수준에서 가르쳐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과서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써져 있지만 지금 과학계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 완전히 증명된 결론을 책에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책을 엮어놓은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고등학교 융합과학교과서를 만드신 분이 결국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높은 에너지에서 입자, 물질이 만들어졌고, 은하와 지구로 진화돼서 그 다음에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고,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되어 가다가 인류로, 인간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것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이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은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뭐 해왔다? 진화되어 온 존재다.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그 허블 디필드라고 한 사진인데요. 우주의 아주 먼 작은 부위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한 10일 정도 연속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보는 우주입니다. 여기에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광대한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언제 시작됐는가? 과연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빅뱅 이론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학자들은 뭘 믿었을까요? 우주는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는 영원한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빅뱅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작점은 뭐로 이루어졌대요?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이 소련 태생, 러시아 태생 가모프라고 하는
또 가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때 이 학회에 누가 있었냐면 호일이라고 하는 영국 천문학자이며 우주론의 권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빵! 폭발해서 모든 것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군요. 이렇게 그 이론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조롱했는데 그것이 빅뱅 이론으로 이름이 굳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도까지 얘기하는데 137억 년 전에 무한대로 뜨겁고 엄청난 고에너지였고 고도로 밀도가 높은 한 특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에너지, 아주 높은 에너지, 아주 높은 밀도로 작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높은 에너지들이 물질로 바뀌게 됐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은하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태양계를 형성하고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이제 지구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자, 그럼 빅뱅 이론은 성경과 타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빅뱅 이론은 무엇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하게 됐대요? 빅뱅에 의해서. 자, 근데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의 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대요? 고도로 정교한 물리 법칙의 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빅뱅 이론은 우주가 얼마 기간의 시간이 흘렀대요? 137억 년이나 지났답니다. 근데 성경은 며칠 만에 우주가 완벽한 형태로 창조됐대요? 6일을 얘기합니다. 빅뱅 이론은 지구가 무엇으로부터 진화됐대요? 태양으로부터 진화됐다는데 성경은 지구보다 뭐가 먼저 존재했대요?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창조됐다. 창조 1일째에 지구가 창조됐고 창조 4일째에 뭘 창조하셨대요? 태양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대폭발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데 점차 질서정연한 우주로 진화됐대요. 참 재밌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주가 존재하게 됐답니까? 태초에 질서정연한 완벽한 우주로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빅뱅의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책인데요. 거기에 적색편의 현상이 나옵니다. 적색편의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별빛이 무슨 색깔로 보인대요?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거일수록 더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친대요? 더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별빛의 색깔만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적색편의 현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은하가 갤럭시 1이 있죠. 가까이 있는 거는 이쪽 요 정도 빛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더 멀리 있는 거는 더 붉은색 쪽으로, 더 멀리 있는 거는 더 붉은색 쪽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적색 편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빅뱅의 증거나 하면 시간에 의해서 측정을 해봤더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걸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더란 거예요. 자, 뭔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일수록 빨리 뭐 하더래요? 더 멀어지더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멀리 있는 거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니까 우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됐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풍선이 있죠. 풍선벽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본드를 붙여가지고 풍선벽에다 붙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불었어요. 자, 불면 불수록 동전은 은하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면 불수록 은하계 자체가 확장이 되는 건 아니죠. 자, 뭐가 팽창이 돼요? 공간이 팽창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적색 편의 현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우주가 팽창되어 있다면, 자, 과거로 돌릴 수 있겠죠. 거꾸로 돌리다 보면 어떤 지점이 있을 거다? 예,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을 거다. 이해되셨죠? 예, 그게 아주 높은 에너지로 고도의 밀도를 갖고 있는 한 특별한 점, 특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에 의해서요? 빅뱅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모든 우주가 존재하게 됐다. 예,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예, 오늘 이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은 시험에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우주 배경 복사인데, 우주 배경 복사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몇만 년이 지났어요. 38만 년이 되었을 때 그때 남겨진 빛, 그 빛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콥이라고 하는 우주 배경 복사 탐사선에 의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빛을, 전자기파를 그걸 수집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온도를 측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특이점에서는 300K 정도로 아주 고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7K 정도로 온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자, 우주는 굉장히 강대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팽창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빵 폭발하고 입자들이 날아갈 겁니다. 자, 입자들이 계속 팽창하면 만날 수 있는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빅뱅 이론자들은 뭘 얘기했냐? 어떤 부위는 고온점, 아주 높은 열을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지점은 뭐 할 거다? 아주 차가운 온도를 갖고 있을 거다. 왜? 우주는 너무 광대해 있기 때문에 서로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열평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정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찍었는데 보니까 거의 같은 온도예요. 2.7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니까 우리 과학 교과서에 보면 트릭이 있습니다. 트릭. 나중에 더 상세하게 찍었더니 온도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처럼 얘기하죠? 아, 고온점하고 저온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우리 체온계 아시죠? 자, 거기에 보면 체온계 0.1도 단위로 단위가 측정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얘기예요. 아이 혀에다 집어넣고 온도를 딱 측정한 다음에 36.2984567도.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감지할 수 있는 범위 이해를 다 쏘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한 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지금 그걸 해가지고 과학계에서 발표해서 대동 혼났거든요. 근데 과학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온도 차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한 아주 매우 작은 단위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에서 고온점, 저온점이 있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주 미세한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슷한 저온을 띠고 있다. 이것 때문에 빅뱅 이론자들이 한 방 먹었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들어봤어요? 급팽창 이론? 예, 이론을 수정했어요. 빅뱅 이론을. 어떻게 수정했느냐? 자, 보시죠.
우주가 너무나도 광대한데, 그렇기 때문에 접촉할 그게 없는데 고온점하고 저온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측정해 보니까 어때요?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맞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급팽창 이론입니다. 처음에 특이점이 있었는데 작은 점에 모든 게 몰려 있으니까 걔들은 어땠을까요? 같은 온도였을까요? 다른 온도였을까요? 작은 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온도였잖아요. 그러다가 급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균일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급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주가 뭐하다? 거의 균일한 온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팽창 이론은 수정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디스커버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 재밌어요. 참 과학자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자, 특이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몇 초 됐을 때요? 10의 마이너스 34초. 0점하고 0이 33개가 달리고 34번째 1이 달리는 시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때의 우주의 크기가 자목만한 크기였대요. 아, 재밌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잡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것으로 폭발하였다. 이것은 점점 커져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물질들로 채워갔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자기들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증거로 뭘 얘기했냐면 이 가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빅뱅이 일어났다면 빅뱅이 발생한 후 몇 분요? 3분이 됐을 때 그때 수소와 헬륨 가스가 질량비가 얼마일 거다? 3대 1일 것이라는 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 요즘 우주에 측정했던 게 3대 1을 맞는 거예요. 놀랍죠? 예. 자, 이제 빅뱅 이론의 문제점을 다루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빅뱅이 일어났다는 증거 세 가지 배워요. 첫째 뭐라고요? 적색편이 현상.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소와 헬륨 비 3대 1. 맞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2004년에 유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과학자 229명이 과학자 집단에게 대한 공개 서한을 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자 집단에게 공개 서한을 냈어요. 자, 무슨 서한을 냈냐? 우리 빅뱅 이론 못 믿겠다. 빅뱅 이론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것들, 급팽창,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 가상적인 존재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가상물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자들의 관측과 빅뱅이라는 예상은 치명적인 모순이 생긴다. 빅뱅 이론처럼 이론과 관찰 사이에 간격을 채우기 위해 계속 새로운 가상의 물질을 받아들여지는, 쉽게 얘기하면 계속 업데이트돼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다른 물리학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빅뱅 이론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심을 품게 한다 하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지금 과학자 몇 명이 서명했어요? 544명이 홈페이지에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보면 자기가 어느 나라 출신이고 어떤 그 학위를 갖고 있고 어디에서 지금 연구활동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빅뱅 이론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쉽게 가면 은하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요 작은 거를 이제 K사라고 해서 준항성제인데요. 하여튼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꼬리로 연결된 게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멀리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적색 편의 현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빛깔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은하는 1억 700만 강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적색 편의 현상 허블 법칙에다 집어넣으면 1억 강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꼬리로 같이 맞물려 있는 얘는요, 12억 강년 떨어져 있대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면 거의 우리가 관측하는 것부터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되죠? 근데 1억 강년하고 12억 강년은 뭐예요? 완전히 다른 엄청난 간격으로 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 이거 어떻게 믿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한 개 은하계 안에서도 적색 편의 현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개 은하계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죠? 맞습니까? 근데 색깔이 달라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적색 편의 현상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은하는 청색 편의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찍어봤더니까 온도가 어때요? 우주 전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수정을 했어요. 급팽창 이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작은 점에서는 전부 다 비슷한 온도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이셉스 2라고 하는 만원경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뭘 측정했다고 했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38만 년 전에, 이 빅뱅이 일어난 후 38만 년 전에 빛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중력파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중력이 통과하면서 특정한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빅뱅 이론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력파를 뭐 했다는 거예요? 측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주가 급팽창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2014년에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증명이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은 2014년 3월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하고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에서 같이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급팽창했다는 증거를 찾았다. 그런데요, 유럽 우주기구에서 그 논문을 자세하게 조사했다니까 중력파 패턴이 아니고 뭐란 거예요? 우주 먼지 때문에 왜곡된 형태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014년 3월에 논문 발표했는데 그해 9월에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이 논문 잘못됐다고 철회하고, 우리나라 2015년 동아사이언스에서도 우주 탄생 빅뱅 흔적 발견은 뭐다? 자,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 방송 타요, 안 타요? 안 탄다는 겁니다. 2014년에 바이셉스 2 만원경으로 중력파를 측정해서 빅뱅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9시 뉴스에 대서특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부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매체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가모프가 뭐라 했습니까? 대폭발이 있은 후 3분 후에 측정을 한다면 수소와 헬륨비가 몇 대 1일 것이다? 3대 1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측정했더니까 3대 1이에요. 자, 과연 이게 빅뱅 이론이 맞다는 증거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에 이렇게 될 거라고 계산했죠? 대폭발이 일어난 후 3분 뒤에. 자, 그러면 지금은 대폭발 후 지금 얼마 됐다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합니까?
137억 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자, 그럼 뭔 얘기예요? 우주 속에서 별 속의 핵 융합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수소가 뭘로 변한대요? 헬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7억 년 동안 수소가 뭘로 변했을까요? 헬륨으로 변했다면 3대 1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죠. 뭐가 더 많아야 돼요? 헬륨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3대 1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3대 1이라고 했던 것은 결국 빅뱅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대폭발이 일어나는 특이점은 온도가 어땠대요? 엄청 높았다고 얘기하죠? 고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빅뱅 이론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고온에서는 자기가 한 극밖에 없을 거다. 자, 우리 자석은 몇 극으로 되어 있죠? 두 극으로 되어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양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석을 아무리 쪼개도 양극으로 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빅뱅 이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온에서는 단극밖에 안 만들어진다. 혹극밖에.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빅뱅 이론자들이 가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냐? 단극자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요. 자, 그럼 오늘날 뭐가 많이 발견되어야 할까요? 단극자가 발견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엄청난 탐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극자는 전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빅뱅 이론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이 아직 증명된 것들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오늘날 우주에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빅뱅 이론자들은 이 물질이 뭐로부터 왔대요? 자, 최초의 특이점에 뭐가 가득 있었다고요? 높은 온도로 아주 고도의 밀도를 갖고 있다 했죠. 그 점이라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빵 터지면서 그 에너지가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도 에너지를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 에너지를 물질로 만들 때는 물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하가 반대인 물질인 뭐도 똑같이 만들어진다고요? 반물질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물질로 변화를 되는데 물질이 생기는 양만큼 뭐가 만들어져요? 반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에너지로부터 물질로 모든 것이 가득 차게 됐다 이러면 이 우주상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물질이 가득하듯이 반물질이 가득해야 하는데 반물질은 아주 미량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지금 빅뱅 이론자들이 설명 불가능하고. 자, 지금까지 빅뱅 이론이 우리가 사실인 것처럼 학생들 과학 교과서에 배웁니다만 사실은 과학자 사이에서는 빅뱅 이론은 과학 이론이라 할 수 없다 하는 지금 논쟁점 가운데 있고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단순화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예요? 별빛이 있으면 그 빛의 속도로 오게 되면 뭐예요? 엄청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에 별빛이 이미 지구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수십억 년이 걸린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6,000년 전에 1만 년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별빛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관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별빛 거리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 아담은 아기로 창조됐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됐습니까? 네,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됐습니다. 자, 식물은 씨앗으로 창조됐습니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식물로 창조됐습니까? 네, 성숙한 식물로 창조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어떤 우주로 창조했을까요? 네, 성숙한 우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가 눈을 떴을 때 이미 별빛을 볼 수 있도록 성숙한 우주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리 세터필드라고 하는 이제 호주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살펴보니까 오늘날 빛의 속도는 1초에 이 정도 달려요. 약 30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가정은 뭐였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별빛이 달린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은하계에서 그 속도로 지금까지 온다면 수십억 년이 걸리겠다, 이 생각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300년에 걸쳐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답니다. 몇 번 측정했어요? 164차례가 측정을 해서 과학 논문집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 세터필드라는 분이 그 164차례 측정했던 빛의 속도를 비교해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비교해 봤더니까 과거에 측정했던 것들은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랐더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측정한 빛의 속도는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더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일단 알게 된 사실은 뭐죠? 첫째, 빛의 속도가 달랐구나. 맞아요? 자, 두 번째 알게 된 사실은 뭡니까? 과거에는 빛의 속도가 더 빨리 달렸고 현재로 오면서 빛의 속도는 뭐했다?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속도로 6,000년만 거슬려 가도 빛의 속도가 어디에 도달한다? 무한대에 가까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주를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 아담이 눈을 떴을 때는 우주 끝에서 오는 별빛도 아담이 뭐 했을 것이다?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능성 있는 이론입니까? 가능성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가능성 있게 얘기하는 모델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시간이 절대값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대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에서 시간을 돌렸을 때하고 바다 수면에 가까이에서 돌리면 어디에서 더 빨리 돌아가요? 에베레스트에서 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으로 가까이 올수록 더 시계가 느리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상대성 이론은 증명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별을 창조하실 때 지구의 시계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구의 시계가 24시간은 맞는데 그 시계를 매우 느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계는 상대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날에 별빛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지구까지 도달하였었고 여섯째 날에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그 별빛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자, 무슨 이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주도 성숙한 우주로 창조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300년 동안 몇백 번 측정했던 그 빛의 속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된 것을 보면 충분하게 과거에는 빛의 속도가 더 빨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창조과학자 중에 데니 포코너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주와 창조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이 그래도 가장 쉽고 좋습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빅뱅 이론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수정돼 가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답변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화론자들은 뭘 고수하고 있어요? 진화론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현상을 뭐로만 설명하겠다?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하겠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조차도 지금 빅뱅 이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님 잘 아시죠?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쓴 책이 위대한 설계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돼가지고 요즘 뭐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읽는 책. 자, 근데 제목만 보면 뭘 생각내죠? 우주의 모든 값들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값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값들이 주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설계된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목만 보면 이 위대한 설계가 됐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뭐가 존재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위대한 설계자,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지 알았더니만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려면 신의 섭리 같은 것을 끌어들이지 말고 반드시 뭘로 설명하래요? 물리 법칙으로 설명하라. 그러니까 위대한 설계자가 누구예요? 물리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생뚱맞은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핵심은 이겁니다. 약 15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어떤 물리 법칙의 필연적 결과였고 그 결과 우주가 탄생했다.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 탄생했고 창조할 수 있었다. 자, 뭔 얘기예요? 자,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뭐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리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연력학 제1법칙은 뭐죠? 에너지는 뭐하지 않는다? 생성이 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설명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호킹은 뭘 얘기하냐? 자연 법칙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폭발이 있은 이후에 오늘날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뭘로 설명이 다 가능하대요?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존재할 필요가 없대요. 예, 창조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물리 법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자, 근데 과연 이 얘기가 논리적이냐는 거예요. 자, 자연 법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법칙이 있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되죠?
자연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법칙은 뭐예요? 자, 예를 들면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법칙 생각해 보시죠. 자, 중력의 법칙이 중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력의 현상은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칙이 중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뉴턴이 중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뭔 얘기 나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 김종만 형제가 자동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전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많이 하는데, 저가 만약에 자동차의 엔진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런 법칙과 원리로 작동이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자동차가 작동하는 뭘 알게 됐죠? 법칙이나 원리를 이제 이해하게 됐죠? 맞습니까? 그래서 김종만 형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자동차에 작동하는 원리나 법칙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을 만든 사람이, 자동차 엔진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리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죠. 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죠? 이 자동차의 엔진을 설계한 그 설계자가 이러한 법칙과 이러한 원리로 이것들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리적인 거지. 내가 이제서 다 이해하게 됐다고 해서 설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결론입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원리는 이겁니다. 오늘날 우주가 어떻게 존재되느냐에 따라서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존재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과학자들이 지금 물리 법칙으로 다 설명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론은 뭐예요? 잘못된 논리적 결론인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10분 쉬고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